적발되지 않았으면은 다 쓸 만큼 쓰다가 당근에 내놔가지고 또 현금화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때문에 뭐 했냐 너? 그럼 보니까 김용태가요. 김건희 특검법 다 거부한 자예요. 4번이나. 아니 최소한 소장파면 당권을 준다고 한들 누가 넘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단세포 같아요.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다. 후보자 매수죄 또는 뭐 이해 유도죄 이렇게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전의 기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렇게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자들은 무조건 지금부터라도 말이야 뭐 이번 선거 부정이라고 막 몰아붙여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죠. 뭐 배우자 토론해보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가, 근데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던데 저는 배우자 TV 토론 제안한 것 그거 제가 정말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뭐 또 그러니까 이 김용태 위원장은 젊은 사람인데도 중심이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거더라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영부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탈당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 계엄이라는 충격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개 활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준희님, 저 당은 다 이상해. 정말 그래요. 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말이라도 좀 쉽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사과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김건희 잘못했습니다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배우자 토론 제가 한번 어떻게 좀 표에 도움이 될까 봐 했는데 제가 좀 정신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결국은 2번 연속 똥볼을 차는 거예요. 배우자 토론 얘기했다가 김건희 소환해서 그거 정말로 자책골 넣은 거고, 또 이번에 또 느닷없이 야 그러면 김건희를 문제를 삼아야지, 그러니까 또 김건희 계속해서 김건희만 소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계속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김건희 샤넬백이 유경옥 씨가 유경옥 행정관이 웃돈을 주면서 교환을 했다. 그것도 교환을 한 번이 아닌 2번을 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았는데 그걸 또 가서 당당하게 가져가서 나 이 백 말고 저 백으로 교환해 주세요. 돈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또 가서 또 교환해. 처음에 100만 원 더 얹어서 교환하고 200만 그걸 원? 또 200만 원 해서 교환했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네. 그 저 행정관이라고 유모 씨 그 비서가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막 온갖 여기 야 이걸로 바꿔와 그랬다. 아니 이걸로 바꿔와 이러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거 선물 받은 거를 네. 또 바꿔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욕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는 1,000만 원 이하지만 하나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네, 이게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뻔뻔함이 정말 일반 상식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 일이에요. 아니 받을 수 없는 물건을 받았으면은 야 이거 어디다가 혹시 가지고 나갔다가 이게 문제 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당당하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받아서는 오히려 가서 교환까지 하는 이 정도의 뻔뻔함은
이건 역사상 길이 남을 것이다. 사실 이 선물을 교환하는 여성들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딱 돈으로 봐서 아 이거 돈 얼마구나. 아,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았어라는 그 사람이 착착착착착 예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식 사고 방식인 거예요. 김건희식 그런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지금 전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가 또 김건희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 거는 결국 또 김건희를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가 이준석이 조롱을 했잖아요. 야, 돈이 없으면 차라리 선거제에 돈을 주고 컨설팅 받아라. 문뜬금 배주어 토론회에서 완전히 당 안팎에서 오히려 똥벌 찼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만 떠오르는 거야, 사람들이. 김건희 때문에 뭐 했냐, 너? 그럼 보니까 김용태가요, 김건희 특검법 다 거부한 자예요. 4번이나. 아니, 최소한 소장파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법으로 통과를 해서 잘못이 없으면 멍해를 벗읍시다. 이렇게 딱 논리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논리를 피잖아요. 당당하게 맞섭시다. 근데 그것 때 눈치 보고 거부한 자인데, 근데 어떻게든 이 선거 구도에 자기가 한번 기여를 해보려고 진짜 배우자 토론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사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궁지에 몰린 거. 오히려 네. 김건희만 계속 떠오르니까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용기 있게 김건희 문제로 사과하는 책이라 돼야 되는데 그 사과도 내용이 너무 부실해. 네. 뭔 말이야 그것이 뭐. 사과라는 거 원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짜 진심이 들어야 되는데 얼렁뚱땅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무 감도 없고 계속 김건희 윤석열 떠오르는 거죠. 동그라미 님이요. 명품백 교환은 명백한 세탁이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쪼개서 구입했으니 검찰 마누라로 있으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한 습관이 아니었을까요? 양태정 변호사님, 이렇게 그 선물을 고가의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주고 또 받고 그 단순히 어떤 본인의 욕심 변덕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세탁의 방법일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세탁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약간 교환하고 또 바꾸고 아마 저거 그대로 적발되지 않았으면은 다 쓸 만큼 쓰다가 당근에 내놔가지고 또 현금화 시켰을지 모릅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 김건희 씨랑은 2022년부터 계속 소송을 많이 해왔어요. 그때 뭐 7시간 녹음 파일 나왔을 때 가처분도 제가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서울에서 언론에서 상대로 김건희 씨가 뭐 손해배상 1억 달라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약을 쭉 해왔는데 저분은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런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없는 분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진짜 붙여 죄송하지만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가 뭐 본인이 잘못했다. 이거를 뭐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통 이제 이런 잘못된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숨기고 감추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거를 뭐 웃돈 주고 바꾸고 저는 뭐 현금화 시키고 저는 범죄 수익 은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다. 네. 디올백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번에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탄핵되면서 그 전에 막 또 탄핵 이후에도 최상목 한덕수 이런 자들이 알박기로 경찰 인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최재형 목사님을 기소를 하려고 막 계속 막 여러 건으로 조사하고 출석 요구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아니 아예 나가지 말아버리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하면은 또 막 와가지고 저기 하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재형 목사님 사건 지금 이제 여주지원에서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계신데 제가 그 사건도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민주당 위원장 제가 변호인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처음 수사할 때부터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예 경찰 이게 뭐 누구의 고소나 뭐 그걸로 고소고발도 있었지만 아예 이렇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례적인 수사, 이례적으로 굉장히 압박적인 수사는 사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까지 어느 정도 이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아예 저는 정권에 딱 찍혔던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계시고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경찰들도 지금 본인들이 부당하게 지시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이라서 어쩔 위의 지시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수사를 하라. 뭐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뭐 고발이 들어오면은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건 맞지만 최소한 뭐 일상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받기 어려운 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뭐 배우자 토론도 제안했다가 이제 뒤로 나자빠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단일화인데 단일화를 해본들 아까 그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 3자 대결을 봤는데요.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조사한 것도 있죠. 양자 대결이죠. 만약에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고 또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조사표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 52.3 대 37.1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으로 하면은 이준석으로 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후보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 자기로 단일화를 하자고 내로 단일화를 안 하면 나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별수를 쓴들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단일화를 해보려고 단일화 전문가 안철수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단일화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뭐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폭로까지 나옵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그걸 당권을 주겠다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거래를 했다. 네.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는 후보자 매수죄 또는 뭐 이해 유도죄 이렇게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측에서 자신들에게 당권을 준다면서 단일화를 제안한 거 이거를 공개했는데 이거를 공개하면서 또 이슈를 더 키워 나가려는 그런 속셈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뭐 나 이 정도의 몸값을 올려야 돼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공개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한 것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제안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걸 모두 다 밝혀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변인이 직접 공개한 걸 봤을 때 이준석 이번에는 자기가 단일화 해봐야 선거 이겨야지 또는 뭐 가까스로 져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단일화 했는데 참패했다. 그러면 자기만 완전 더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거의 뭐 안팎 분석 안 하기로 거의 정한 거 아닌가. 그 대변인이 직접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 사실. 그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 CG로 한번 좀 맞습니다. 페이스북 좀 봤는데요. 예. 이동환 저기가 원래 윤석열 초기에 1호 대변인이었다가 갔다가 저 90분 아니요 뭐 59분 혼자 이야기하고 그 말 한 사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개혁신당에 가 있네요. 59분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1분도 안 된다고.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자체가 후보자 매수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선거에 금지하고 있잖아요. 선거 후보자를 중간에 못 나가게 하고 어떤 자리를 약속하거나 돈을 약속하면 후보자 매수 유도죄, 네. 매수죄가 있어가지고 중대한 범법행위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또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단일화하면 이준석 자체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뭐 저 대변인 이준석이랑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단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까지 된 거죠. 민생경제연구소 쪽에서나 또 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그러니까 고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을 좀 많이 해서 요즘 저희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원회 민생 서민 중산 아까 제가 제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올려놨습니다. 오죽하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는 아예 전화를 안 받겠다. 오늘부터 전화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당권 그런 건 나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말 한번 들어보죠.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저한테는 안 되는 것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행사해본 사람인데 그런 당권이니 뭐니 해본 거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해 오신 분들은 덜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다 대처했습니다. 단일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일단 이제 그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차피 지금 승산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합쳐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10%를 못 넘으니까 10% 못 넘으면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게 식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만약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저런 야합이죠. 정치적 야합 같은 저런 단일화가 되면은 오히려 뭐 그나마 뭐 이준석 후보나 뭐 한테 뭐 좀 조금 지지를 했던 분들도 실망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대안이라고 사실 정책적인 면이나 뭐 이미 사전에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일화가 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더 높은 득표를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그리고 뭐 이미 저거는 이인석 후보가 본인의 이제 차기를 생각하거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냥 본인이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하는 것이 이준석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뭐 때문일까요, 신유진 변호사? 일단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사실 본인의 성상납 사건이 터졌을 때 뭐 김건희 씨에게 뭐 연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성상납 사건 그리고 아직도 지금 검찰에 이 사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아직까지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뉴스타파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사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뭐 여론조사, 뭐 조작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은 특검이 임명돼서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을 다 조사하면 이준석 바로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허은하 전 대표가 주장했던 당비 전용 문제. 이렇게 형사 처벌이 관련된 문제들이 줄줄이 엮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혁신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할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안전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당권을 준다고 한들 누가 넘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도 자신이 당권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대선이 끝나고 이런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형사처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한다. 이런 개념으로 단일화를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가 세상에 완주도 안 하고 기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당권을 장한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없고요. 권성동 권영세한테 맨날 당했는데.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당권을 접수해봐야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문수가 참패해서 자기가 만약 2등하면 제일 좋고 설령 3등을 해도 김문수가 참패하면요. 국민의힘이 난리가 납니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한동훈이도 나선다 그러고. 근데 이 찐윤계라든지 비한동훈계는 한동훈을 이준석 훨씬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완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을 모셔야 된다. 한동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또 자기한테 연락 온다는 걸 이준석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주변에 컨설팅 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룹을 좀 제가 압니다. 강하게 노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완주조차 못하는 뭔가 불순한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이미 스크래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스크래치를 만들어서 비호감을 더 늘리는 방식을 본인이 채택할 리가 없죠. 저는 절대 이번에는 물론 절대는 없습니다. 하도 우리가 절대 했다가 종이대 나는 한번 당했기 때문에 거의 99% 이준석은 자기 매우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도 나중에 국힘을 정말 자기가 접수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단일에 응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김문수의 참패를 유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단세포 같아요. 선거를 이기는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경선에서 이렇게 딱 뽑고 한덕수 딱 나오라 그래서 단일화. 그리고 뭐 이렇게 딱 하다가 김문수 해가지고 이준석하고 단일화. 단일화를 하면 그러면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단일화하면 되는 거지?
그렇네요. 상상을 발휘해서. 김문수가 단일화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자기가 선거를 뭐하러 애를 쓰고 그렇게. 드랍하면은 예. 이제 그러니까요. 딱 정말 완성형이 되네요. 완성형 우리 단일화. 이재명 후보 중도 보수도 선포 또 선거는 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졌다면서요 본인들이 네. 부정선거라면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네. 예. 그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사회 기원에 마지막 사회 기원. 획기적인 아이디어고요. 네, 이거를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은 그럼 동반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자신들도 같이 단일화 후보가 이겼으니까 자신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국력 소모도 안 되고 좋겠어요. 네네. 단일화에 반대하는 뭐 윤석열이나 권성동 이렇게 따로 당 만들으라고 그러고